최근 뭐 우리가 이제 시장 상승 흐름,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랑 좀 맞물리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주목해야 될 섹터나 진주, 현서진 파트너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긴 한데 반도체하고 로봇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 섹터 자체가 좀 많이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횡보를 하고 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쉬는 섹터를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오늘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지주사들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온 이런 모습이 사실 지수에는 좀 영향을 주겠지만은 그 일반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종목들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겠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돌 수 있을 것 같은 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섹터가 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저 똑같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계속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수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그거에 맞춰서 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데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HBM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좀 반도체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동시에 로봇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에 자동화 시스템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좀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진주 있는지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한필 파트너는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뭐 금융주가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들 좀 있었고 지금 포트 안에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이 수익률이 지금 75%가 넘어갑니다. 야, 증권주로 이 정도 수익률,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정책과 맞물려 갖고 지금 상승 흐름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증권이나 금융 지주사들은 앞으로도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미래에셋 증권도 이제 2번이나 추천을 했어요. 그거는 또 네.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추천을 했고요. 또 삼성화재 같은 것도 추천을 했는데 이 금융 섹터에 대한 이제 규제의 어떤 완화 훈풍도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만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금융 장세의 분위기를 타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의 이제 유명한 우라카미 구니오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4개 이런 이제 이론을 내놨는데 4개 중에 딱 지금 금융 장세 형성되는 타이밍입니다. 금융 장세는 과거로부터 이제 약간 트로이카 분위기다 그래가지고 금융과 그러니까 증권, 뭐 보험 이런 것도 올라오지만 건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거든요. 거기에 경기 부양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뭐 IT, 테크 쪽 이런 쪽과 바이오 쪽을 많이 봤다면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전통 업종이 0.8배 PBR이 굉장히 기준점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정책 중에 그런 게 나왔는데 PBR 0.8배 미만이면은 알아서 해라. 상속할 때 1배로 때리겠다. 재무제표의 자산 가치에다 상속세 때릴 때니까 이 0.8배가 굉장히 좀 무서운. 또 하나는 이제 배당 성향 35% 배당 성향을 주는 기업에서 배당 받은 사람한테는 네.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지금 돈을 많이 소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특히 이제 금융지주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금융지주는 대주주가 많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또 이렇게 주주 환원해라 그러면 잘 들어요. 그렇죠. 금융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주가 훈풍을 탈 수 있는. 특히 이번에 자사주 소각까지 이제 자사주 왜 들고 있냐 다 소각해라.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많은 미래에셋 증권이나 신영증권이나 뭐 대신증권 다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증권주가 뭐 이번에 금리도 인하하니까 채권 평가이익이 또 많아요. 주식은 안 들고 있는데 채권 엄청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듀레이션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자체가 뭐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평가이익이 또 급증합니다. 거기에다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증가세까지 가세해서 또 해외 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수수료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증권주가 잘 되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외에 이제 또 진주는 잠시 뒤에
먼저 현상주 파트너의 진주를 좀 듣고 싶은데 어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 또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혹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진주로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주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컨텍스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올라올 때가 됐고 조금씩 뭐 심텍이라든지 뭐 그런 여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이제 100% 넘게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종목인데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게 이제 증거사 리포트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주고 또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여줬을 때 또 올라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저 로봇주를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기업하고도 협업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된 이슈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편승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다.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유일 로보틱스 항상 말씀드리는 그 콜옵션 이슈 SK의 콜옵션 이슈가 계속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지수 따라서 조금 내리는 듯 하지만 또 매수세가 계속 붙여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행태를 좀 보면은 유일 로보틱스 한 번 더 그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는 있어서 그렇게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귀에 확 들어오는 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만년 부장일 수는 없다. 이제 승진할 때가 왔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뛰어나십니다. 네. 자, 우리 박한필 파트너는 역시나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네. 방금 증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어제 정기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교체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혹시 보고 있는 종목 혹은 뭐 생각하시는 진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증권사들이 먼저 이게 이제 타겟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 뭐 이런 쪽 또 이제 그 보험사들까지. 이 보험사들은 그 킥스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지급 여력 비율 150%에서 130% 다운 시켜준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이 여력이라는 게 있어도 이제 그 주주들을 위해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당 성향을 35% 이상 준다. 또 내지는 자사주를 꾸준하게 사서 소각을 해준다. 또 PBR 0.8배 있는 거는 열심히 끌어올려서 이제 그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준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는 회사들은 이제 이게 가점을 줘가지고 올리는 네. 건데 아직은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 성과가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라든가 MSCI에 편입돼 이런 거는 조금 아직 반응이 있는데 이 밸류업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추종하는 펀드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결국 뭐냐면 이 정책이 수반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KB 이제 금융의 이제 회장께서도 이번에 이제 우수상으로 받았던데 KB금융이나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